네이버에서 4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AI 탭이 답변합니다. 라는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무엇인지 잠깐 살펴보면 더 깊이 질문하고 더 풍부한 답변을 만날 수 있는 대화형 검색 서비스 AI 탭을 선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대화하듯 자연스럽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생생한 경험 정보를 한눈에 요약해 드립니다. 상황에 딱 맞는 상품과 장소를 찾아드립니다. 라고 해서 현재 우리가 이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곳에서 질문형 어, 질문 형태의 어떤 그런 그 프롬프트를 넣으면 AI가 요약해서 답변을 좀 많이 해주고, 특히 구글 같은 경우에는 검색창에 어떤 키워드 또는 이제 질문을 입력하게 되면 이 검색 결과보다 맨 위에 AI가 요약을 해서 그 정보에 대한 결과 값을 이제 제공을 좀 해줍니다. 그래서 네이버도 검색 엔진이다 보니 이런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PC에서 네이버 AI 탭을 사용해 보기라고 해서 가보면 이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이버 AI 구독을 해야만 이 현재는 좀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서비스를 가지고 과연 맛집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강남역 맛집을 한번 어, 검색을 한번 해보면, 기존의 플레이스에서는 이렇게 광고가 3개 나오고 1위 업체, 2위 업체, 3위 업체 해서 많은 사람들이 플레이스 네이버에서 검색을 통해서 지도를 통해서 업체를 방문하는, 그래서 플레이스 마케팅이 아주 치열하게 적극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그런 것을 현재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현재는 플레이스 중심으로 다양한 마케팅과 상위 노출을 좀 이룩하고 있는데, AI 탭이 새로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AI 탭에서 이 맛집 검색을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야 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AI 탭의 검색 결과와 플레이스의 검색 결과를 비교를 하면서 어떤 같은 점과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를 한번 하나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그래서 강남역 맛집으로 제가 검색을 한번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왼쪽에 보시듯이 AI 탭이 생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AI 탭은 네이버 쇼핑 4,500원짜리를 매월 정기 구독해야만 현재는 쓸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두시고요. 자, 강남역 맛집을 검색하고 AI 탭을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네, 생각을 쭉 해서 정리를 좀 하고 있네요. 잠깐만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네요. 이렇게 브리핑이 쭉 나오고, 재밌는 게 한눈에 보는 추천 포인트라 그래서 의사결정을 빨리 할 수 있게 요약 정리했다라는 것이 이 AI 탭의 가장 큰 특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유형별로 데이트를 할 건지, 브런치를 먹을 건지, 일식 데이트를 할 건지, 고기 회식을 할 건지, 아니면 늦은 술자리를 가질 건지, 이렇게 유형을 나누고 그 유형별로 추천 장소를 이렇게 나누고, 그 추천 장소의 특징이 뭔지, 그리고 어떤 이용 목적을 가지고 사용을 방문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것들을 표로 요약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보면 자세하게 요리 종류별 추천하면 양식 브런치에서 올리언즈 강남점이 가장 맨 위에 나오고요. 그리고 그 업체를 요약 정리를 쭉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네이버 플레이스라고 보는 게 뭐냐면, 이 정보를 네이버 플레이스를 참조해서 가지고 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쭉 한번 내려볼까요? 스페인 요리 브런치, 효코코 신논현점, 뭐 팔동일방 해서 쭉 여러 개의 업체들을 보여주고 있고, 다시금
분위기와 이용 목적별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데이트용, 점심 브런치용, 회식 저녁 모임용, 늦은 시간 술자리 이용, 뭐 그리고 예약 웨이팅 팁도 좀 알려주고 있네요. 줄 쓸 수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빠르게 선택하는 어떤 의사결정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처음 가는 분 색다른 점심 이렇게 해서 정리를 쭉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살펴보면 제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렇게 네이버 플레이스를 참조해서 정보를 보여주고 있고, 여기 네이버 카페에 올라가 있는 글도 참조했다. 근데 거의 뭐 90% 이상이 네이버 플레이스의 정보를 참조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어떻게 보면 AI 탭에서 이게 1위 업체인데, 이 1위, 3위, 2위, 3위 업체와 네이버 플레이스의 노출 순위가 어떻게 같은지 또는 다른지 좀 궁금하네요. 그래서 강남역 맛집 1위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면, 여기 하나, 둘, 세 개는 이제 광고니까 패스를 하고요. 82 올리언즈 강남점이 플레이스에서도 강남역 맛집 1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네요. 그리고 패왕허거도 보면은 아까 이제 보였었죠? 중식에서 패왕허거가 보였고, 그리고 빨간 의자집 강남역 보면 이제 육류 고깃집인데 여기 나오네요. 빨간 의자집 강남역. 그리고 플랫 나인 요리 주점 있나 하고 같이 한번 볼까요? 플랫 나인 보면은 안 보이네요. 보베큐 가츠 강남점 보면은 안 보입니다. 꼭 플레이스의 이 순위와 AI 탭의 순위가 같은 것도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을 몇 개 살펴보지 않았지만 알 수 있고요. 강남 갈매기도 혹시나 제가 키워드를 놓칠 수 있으니까 찾아볼게요. 갈매기. 여기 내 AI 탭에서는 강남 갈매기 집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브리비트 강남역점도 브리비트 현재 보이지 않고 있네요. 미나리밭 오리사냥점 흑흑흑은 아까 이제 좀 보였었죠. 자, 이렇게 10위까지 강남역 맛집 검색 결과 10위까지와 AI 탭을 비교를 해봤는데, 이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꼭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꼭 네이버 플레이스 검색 결과가 AI 탭에 나오는 것은 아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럴까 라고 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이 레퍼런스 있죠. 홍소스, 홍소스라는 분이 어느 카페에 글을 올리셨나 봤더니, 부산 경남 맘수 올리게 5월 7일, 한 3일 전에 강남역에 오셔서 이렇게 직접 방문하셔서 글을 올리시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글을 참조했기 때문에 당연히 스마트 플레이스의 검색 결과와 꼭 같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이 스페인, 네, 역시 플레이스 검색 결과에는 스페인 요리 브런치라는 업체는 전혀 나오고 있지 않네요. 그리고 네이버 플레이스 참조했고, 네이버 플레이스 참조했고, 네이버 플레이스 참조했고, 뭐 거의 네이버 플레이스를 참조하고 있다라는 것은 알 수가 있는데, 쭉 내려보면 해피 탐방러, 체이다 홍소스 아까 이제 그분 같은데, 그리고 네이버 카페에 있는 글이지 않을까 하는데, 그러네요. 역시 네이버 카페에 있는 글과 네이버 블로그에 있는 글을 레퍼런스로 해서 이 AI 탭에서 요약 정리해주고 있다라고, 그냥 종합적인 결론은 아니지만 강남역 맛집은 살펴보니 그렇다라고 간단하게 결론을 좀 내리고 갈게요. 물론 이 결론은 다른 키워드를 검색하면서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대형 키워드를 했으니까 약간은
그렇게 크지 않은 상일동 맛집이라는 키워드를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상일동 맛집 네이버 플레이스 검색해보고 상일동 맛집이라고 AI 탭에서 같이 비교를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가 검색 결과가 가두리 양식장 형태로 성장을 했는데 AI 탭도 좀 그런 식으로 성장을 시키는 게 아닐까라는 느낌을 조금씩 좀 받고 있습니다. 상일동 맛집 검색을 했을 때 AI 탭에서는 뭐 여러 이제 지역에 대한 이야기 간단하게 이제 브리핑을 해주고 역시 한눈에 보기 좋게 테이블로 요약해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집 동문 한우가 1위로 있는데 이제는 곧장 플레이스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광고 빼고 최나무 그릴이 1등인데 여기서는 동문 한우가 있고 여기서 한번 우리가 여기 설명을 한번 다시 봐야겠네요. 왜냐 그러면 죄송합니다. 상일동 맛집은 크게 하남 상일동과 강동 상일동으로 나뉘며 그러네요. 그래서 이 AI 브리핑에서는 이 지역에 대한 명칭을 정확하게 좀 쳐야 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인데 그러다 보니 하남 돼지가 추천이 좀 됐네요. 하남 돼지 근데 이 브리핑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왜냐면 하남에는 상일동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하남 상일동 예, 강동구 상일동이죠. 하남에 상일동이 없어요. 근데 이제 네이버 AI가 약간은 성능이 그렇게 좀 뛰어나진 않네요. 왜 이 제가 봤을 때 왜 이게 나왔냐 그러면 내려보시면 하남 돼지집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AI가 이 키워드를 보고 하남에도 상일동이 있다라고 브리핑을 해주는데 신뢰도가 좀 떨어지긴 합니다. 자, 어쨌거나 동문한우가 AI 탭에서는 1등으로 있는데 동문한우가 있는지 이거를 5위까지 있으니까 일단 10위까지 좀 펴놓고 보도록 할게요. 동문한우 했는데 동문한우는 플레이스에서 검색 결과에 현재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남돼지 상일동 좀 쳐볼까요? 하남돼지 하남돼지도 없네요. 그럼 쇠나무 그릴을 나 찾아볼까요? 쇠나무 그릴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도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광고 빼고 1위 업체는 현재 노출이 좀 되고 있네요. 그냥 강동반상 한번 찾아볼까요? 아마 있을 거예요. 여기 있네요. 예, 현재 1, 2, 3, 4위에 플레이스 4위의 업체가 AI 탭에서 2위로 노출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죽 있나 한번 볼게요. 본죽도 네이버 플레이스에서는 없고요. 왜 동대문 엽떡도 보이지가 않고 곱분이 곱분이도 많이 안 보이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 상일동 맛집은 네이버 플레이스 결과와 많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좀 먼 곳으로 한번 가볼게요. 제가 AI 탭에서 목포 맛집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스에서도 역시 목포 맛집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목포 맛집 플레이스 1위는 낙지요리 송악 낙지회관 목포니까 역시 낙지가 유명한가 봅니다. 그래서 송악 낙지회관이 현재 1등으로 되어 있고 목포 AI 탭을 보면 목포는 낙지탕탕이 뭐 여러 가지 지역
국산의 어떤 그런 요리들을 쭉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재밌는 거를 하나 볼 수 있는데 비진목포라는 거를 제가 한번 봤는데 클릭 한번 해볼까요? 비진목포 맛집 비진목포인데 어떤 사이트인지 궁금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진목포 맛집인데 이 사이트는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한번 해봤더니 목포시에서 목포에 여행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 뭐라고 할까요? 예, 맛집을 정리해 이렇게 여행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사이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네이버 뭐 네이버뿐 아니라 챗GPT나 제미나이나 이렇게 네이버 AI 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보를 제공할 때 키워드나 문맥이나 어떤 이미지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보는 그런 SEO와 달리 어디서 정보를 가지고 오는 레퍼런스 참조가 무척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공인된 곳의 정보를 가져오는 경향이 많다라는 것을 한번 좀 숙지를 해주시면 매우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당군 기사 여기 클릭 한번 해보면 역시 네이버 카페인데 4월 달에 글을 쓰셨네요. 부산 경남 맘소올리게에서 글 작성한 글이 행위 노출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디어리스트 네이버 카페고 재밌는 곳이 또 하나 있네요. 다이닝 코드라는 사이트인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닝 코드는 네이버 플레이스 또는 여러 군데서 정보를 크롤링해서 맛집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독립 사이트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 다이닝 코드에서 목포 현지인 추천 맛집이라고 편집을 이렇게 좀 제가 볼 때는 해놓으신 것 같아요. 나름대로 검색 이 결과로 순위를 이렇게 만들었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레퍼런스를 삼아서 AI 탭에서 맛집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존의 네이버 플레이스의 상위 노출 전략과 달리 AI 탭에서 맛집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네이버 플레이스의 운영은 기본이고 그 이외에 영향력이 큰 카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숲 정도의 그런 그 활성화 정도를 가진 네이버 카페에 잘 올린 글들이 이렇게 AI 탭에서 어, 참조로 많이 사용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이버 플레이스를 운영하는 것도 AI 탭에서 노출되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고 그 이외에 바이럴, 카페 바이럴, 그리고 블로그 바이럴, 그리고 이런 그 다이닝 코드 같은 그런 사이트에서도 글을 확산시키는 그런 전략이 AI 탭의 맛집을 노출하기 위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여기서 보면 다 비진 목표를 레퍼런스로 가지고 와서 글을 정리해 줍니다. 식신이라는 사이트도 있네요. 식신이라는 사이트도 가보면 아까 보셨던 다이닝 코드와 비슷한 맛집을 모아놓는 그런 독립 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글들을 참조해서 네이버가 여기 뭐 목포 오감동 맛집이라는 이 콘텐츠를 가지고 네이버 AI 탭에서 추천해주는 그런 형태라는 것을 다시금 좀 알 수가 있고요. 뭐 역시 시간 제가 검색하고 있는 시간에 맞게 요약 정리해주고 현지인 추천 포인트인데 픽싱이나 빅데이터 맛집 비즈니스 목표 여기서는 네이버 플레이스의 정보보다는 이렇게 아까 보여드렸던 외부의 어떤 사이트에 대한 정보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알 수 있고요. 역시 보시면은 네이버 플레이스도 있지만 비즈니스 목표나 식신 같은 사이트의 정보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또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지역별로 고르기라고 있으면 낙지탕탕 아구찜 중심이라고 있는데
여기 여기는 식당을 하당 먹거리라고 있네요. 그래서 하당 먹거리라고 쳐보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폼이 아구찜 네이버 플레이스 검색에 나오지 않아요. 덕인집 보면 역시 나오지 않습니다. 선경준도 안 나올 확률이 커요. 왜 그러느냐? 네이버 플레이스는 네이버 플레이스 자체 알고리즘을 가지고 검색 결과를 보이지만 여기 현지인 추천 포인트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때요? 네이버 플레이스가 아니라 비짓 목표나 이렇게 빅데이터 맛집 다른 다이닝 코드 같은 다른 사이트에서 정보를 가지고 와서 추천하기 때문에 당연히 네이버 플레이스 검색 결과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좀 찾아볼까요? 여기 하당 먹거리 안 나오네요. 목포 돌게장 족자카야 중화루는 플레이스가 아니라 비신목포에 노출이 되네요. 그리고 방만배 여기 방만배 아리랑 보쌈 목포 하당점은 이 네이버 플레이스 검색 결과와 보면은 현재 1위 업체네요. 1위에 목포 맛집 검색 시 방만배 아리랑 보쌈 목포 하당점이 1위에 랭크되어 있는데 이 업체는 AI 탭에서도 같이 노출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천 식당도 한번 볼까요? 없네요. 예, 독천 식당도 검색 결과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뭐 세 개밖에 안 해봤지만 강남역 맛집, 상일동 맛집, 그리고 목포 맛집 세 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비교를 좀 해봤는데 기존의 플레이스의 그런 노출 흐름과는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고 플레이스 노출 전략과는 다르게 여러 방면의 다양한 전략을 좀 세워야 AI 탭에서 노출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까지 좀 살펴본 어떤 그런 결과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더 많은 키워드들을 여러분들과 검색을 해보면서 네이버 AI 탭이 어떤 특징,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같이 한번 찾아보는 그런 여정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키워드 여행을 준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